안녕하십니까? 시드니 호바트 요트레이스 경기 수역 태즈메니아 세일링 전술 및 해역의 기상 가이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이드는 단순히 기상 예보를 넘어 대기 역학부터 국지적인 미세기후까지 태즈메이니아 해역의 험난한 조건을 돌파하기 위한 전술적 브리핑을 제공합니다. 베스 해협의 윈드 터널 효과부터 더웬트 강의 활강풍까지 스키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세일링에서 베스 해협을 시작으로 동해안, 스톤베이를 거쳐 최종 목적지인 호바트까지 핵심 경로를 따라가며 구간별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하계 기상 패턴 중 5가지 주요 시놉틱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레이트 오스트레일리아만 고기압 즉 바이트 하이는 고기압이 서쪽에 위치하며 지속적인 남서풍에서 서풍을 유발하고 기온을 하강시킵니다. 두 번째, 남쪽 고기압 사우스 하이는 한랭 전선 통과 후에 발생하며 남쪽에서 남동쪽으로 기류를 형성하고 북동부 해안에 국지적인 강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동쪽 고기압 이스트 하이는 태즈메이니아와 뉴질랜드 사이에 형성되어 습한 북동풍을 가져오고 베스 해협에 해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즈메이니아 상공 고기압 오버 태즈메이니아는 고기압 중심이 태즈메이니아를 직접 통과할 때 형성되며 바람이 매우 약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위험구역, 특히 한랭 전선과 저기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번째 유형인 단일 한랭 전선 통과는 고기압 사이를 통과하는 한랭 전선으로 위성사진에서 뚜렷한 구름띠로 식별됩니다. 전선 통과 시 강풍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며 3시간당 3기압 이상의 급격한 기압 하강은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이스트 코스트로 오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저기압 시스템으로 초기에는 북동 강풍을 유발하다가 저기압이 남하하면 남동 강풍으로 급변합니다. 이 경우 6m 이상의 파고가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항해사 팁으로는 전선 통과 타이밍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서풍의 매력적인 순풍은 전선 통과 직후 험악한 남서풍으로 돌변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베스 해협의 지형적 가속과 윈드 터널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가속 법칙에 따르면 서쪽 입구보다 동쪽 입구, 즉 이스턴 엔트런스에서 풍속이 2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뱅크스 해협은 이 효과를 더욱 증폭시키죠. 태즈메이니아와 빅토리아 주 사이의 남북이 막힌 지형은 서풍을 가속시키는 거대한 윈드 터널 역할을 합니다. 전술적 조치로는 킹 아일랜드와 플린더스 아일랜드 사이의 기압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압차가 클수록 바람은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호주 기상청 라디오를 통해 양쪽 기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베스 해협의 파도와 너울 분석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너울의 60% 이상이 서쪽에서 남쪽 사이에서 발생하며 3m 이상 파도 발생 확률은 서쪽 끝이 30%로 동쪽 끝의 15%보다 높습니다. 평균 파고는 서쪽이 2.5m, 동쪽이 1.6m로 서쪽이 더 거칠지만 이스트 코스트로 발생 시에는 6m에서 최대 15m까지 기록된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는 바람과 조류가 정반대의 상황에서 파도가 급격히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뱅크스 해협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잦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해안 전략의 첫 번째로 풍하측 기압골 즉 리트러프의 이해입니다. 서풍 계열의 바람이 태즈메이니아 내륙의 900m 이상 산맥을 넘을 때 동해안의 저기압성 기압골인 리트러프가 형성됩니다. 이 리트러프는 해안선으로부터 약 30해리까지 영향을 미치며 이 구역 내에서는 바람이 약해지거나 방향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술 규칙으로 30해리, 10해리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리트러프의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30해리 밖으로 나가거나 국지풍을 이용하기 위해 10해리 안쪽으로 붙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해안 전략의 두 번째 풍향별 전술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북서풍 시나리오는 오전에 연안에서 북서풍이 유지되다가 오후에 내륙 승원으로 기압이 하강하여 북풍 또는 북동풍으로 변화합니다. 이때 함정은 일몰시 바람이 급격히 약해질 수 있으며 밤새 다시 북서풍이 불 때까지 정체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서풍 시나리오 B입니다. 프레이시네판도 남쪽에서는 바람이 매우 불규칙합니다. 서풍 또는 남서풍으로 시작하여 오후에 해풍 효과로 남동풍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강한 남서풍일수록 이 효과는 더 먼 바다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레이스 규정이 허용한다면 30해리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태즈먼 아일랜드 공략에 있어 위험 요소와 추천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 요소로는 하이드롤릭 점프가 있습니다. 절벽 지형과 급격한 기압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돌풍으로 남서풍 상황에서 외해보다 훨씬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전술적 경로로는 히폴리트 암초 안쪽, 즉 리틀 히폴리트와 케이프 하우이 사이로 통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북동쪽으로 흐르는 역주류를 피하고 평온한 수면을 확보하며 멀로 바이트에서 유리한 리프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톤 베이에서는 지형과의 싸움이 중요합니다.
호바트 바로 서쪽에 위치한 1460m의 웰링턴산은 거대한 장벽 역할을 하며 센트럴 플래토는 차가운 공기의 저장소이자 바람의 경로를 왜곡시킵니다. 특히 남서풍이 웰링턴산에 부딪힐 때 서쪽 더웬트강 지역의 북도는 북동쪽의 반대 기류, 즉 회전 기류를 형성하는 로터 효과가 발생합니다. 케이프 라울 전략으로는 일반적으로 케이프 라울에서 1L이 이격하는 것이 좋지만 해풍 상황에서는 케이프 필라 사이로 바람이 가속되므로 라울 쪽에 붙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웬트 강의 일변화 중 야간 및 오전의 활강풍 현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밤사이 센트럴 플래토의 800m 이상 고지대가 냉각되면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더웬트 및 휴온 계곡을 타고 흘러내려 활강풍이 발생합니다. 주로 북쪽도는 북서쪽 풍으로 나타나며 강하구에서 10에서 20km까지 확장되어 스톤베이 대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술적 주의사항으로는 야간 항해 시조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외부에서 20 내지 30노트 이상의 강한 남서풍, 남풍, 동풍 기압 경도가 있을 경우에는 활강풍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6기압 이상의 기압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후에 더웬트 강은 또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기압 경도풍이 23노트 미만일 경우 정오 무렵 북서풍이 약해지고 남동 해풍이 발달합니다. 하지만 23노트 이상일 경우에는 해풍 형성이 실패하고 매우 불안정한 돌풍과 불규칙한 바람이 지속됩니다. 중요 구역으로는 강한 경도풍 상황에서 킹스턴과 존 게로우 라이트 사이의 서쪽 해안에 너무 붙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구역은 바람이 매우 불규칙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트르카스토 해협의 해풍은 주로 남풍 계열임을 참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피니시 라인 변수인 강우 효과와 히트로우입니다. 만약 레이스 전주에 남부 태즈메이니아에 폭우가 내렸다면 프레드릭 헨리베이에서 썰물이 강해집니다. 이때 코스 왼쪽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히트로우 현상이 있습니다. 여름철 내륙 가열로 인해 스톤베이 자체에 작은 저기압이 형성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 서쪽 스톤베이와 더웬트 하류의 강한 남쪽도는 남동풍을 유발합니다. 호바트 공항 부근은 북서풍, 동쪽 베이는 북풍이 부는 복잡한 순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예측에 유의해야 합니다. 스키퍼 여러분을 위한 골든 룰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베스 해협에서는 킹 아일랜드와 플린더스 아일랜드의 기압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십시오. 기압차가 클수록 풍속이 급증합니다. 둘째, 동해안에서는 30페리 10페리 규칙을 준수하여 어중간한 위치를 피하십시오. 셋째, 태즈먼 아일랜드에서는 남서풍 시 히폴리트 암초 안쪽 라인을 타는 것이 유리합니다. 넷째, 스톤베이에서는 기압 경도풍 23노트를 기준점으로 삼아 23노트 이하면 해풍을 이상이면 안기류를 예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활강풍은 야간 및 오전에 발생하며 북서풍 계열로 강하구 20km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준비된 항해사는 바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